마케팅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매출. 매출 올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만 관리를 잘하자. 유입량, 전환율, 객단가. 최종 우리의 꿈은 잘 파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상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형태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로 만드는 법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결론은 잘 팔아야지. 최종 우리의 꿈은 잘 파는 거니까 잘 팔기 위한 활동을 마케팅과 브랜딩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마케팅과 브랜딩의 순서는 뭐가 먼저게요? 브랜딩을 하고 나서 마케팅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브랜딩은 우리 이미지를 각인을 시켰으니까 사게 만들고, 사고 나면 이제 안 와요? 또 오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고, 그럼 브랜딩 하고 나면 또 팔아야지. 팔고 오고, 즉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떼서 설명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비슷하게 거의 유사한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목적은 같지만 이 두 가지를 활동을 좀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케팅과 브랜딩을 일부러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매출. 시장의 시작부터 시장의 끝까지 모든 환경을 마케팅이다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매출 만들려고. 이거는 무조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매출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판매량. 맞죠? 우리 뭐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몇 개 팔았어요? 그 얼마예요? 그 두 개 곱하면 매출 맞잖아요. 이 두 가지를 올리는 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판매량 올리고 가격 올리는 거, 이 두 가지만 올리면 매출은 오르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얻는 거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라는 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유입과 전환, 그리고 객단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두 가지다. 유입량, 우리 가게에 들어오게 만들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을 다 가설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환율은 어떻게 하면 전환이 잘 일어날까요? 요번에 오픈하는 게 화장품 가게다 가정하면은,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가 좋아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구매가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또 딱 살려고 하는데 상품 한 개 더 찔러주면 또 전환율 올라갈 거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는 사람을 늘리고,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사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가격도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 요소 중에 단가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격도 한 개 팔고 두 개 팔게 만들고, 10,000원짜리 사러 왔는데 20,000원짜리 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격도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을 높이는 전략은 이 세 가지죠. 유입량, 전환율, 객단가. 자, 첫 번째, 유입량을 높이는 방법은 저만 쓰는 용어라서 설명을 하자면, 검색량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경쟁자가 작은 매력적인 상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데 경쟁자가 한두 명이다. 10명이서 밥 먹으러 시장에 왔는데 거기 가게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10명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력적인 제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SEO. SEO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상품명 최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가장 많이 노출되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랑 휴지통이랑 의미는 같죠. 그런데 쓰레기통 검색했는데 100개의 경쟁 제품이 나오고, 휴지통을 검색했는데 50개가 나온다. 그럼 어디를 해야 될까요? 검색량으로 보면 많이 검색한 거, 그럼 경쟁자로 보면 경쟁자가 적은 거. 그런데 네이버는 휴지통과 쓰레기통을 같은 단어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쓰레기통을 쳐도 검색량이 똑같고, 휴지통을 쳐도 검색량이 똑같고, 경쟁사도 똑같아요. 네이버에서 상품명을 쓸 수 있는 게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노출되는 글자 수를 적게 써야 되면은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거 위주로 해서 키워드를 써야 되겠죠. 쓰레기통과 휴지통을 둘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결과가 똑같으면 한 번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되게 중요해요. 소고기, 소 띄우고 고기. 어떻게 띄어쓰느냐에 따라서 상품이 어떻게 노출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이름을 잘 노출되게, 최대한 많이 노출되게, 정확하게 노출되게 만드는 게 이제 SEO라는 거죠. 썸네일은 화면이죠. 목록 이미지. 그래서 목록 이미지, 썸네일 뭐 두 가지 다 똑같은 의미인데, 작은 이미지로 사람을 후킹하게 만드는 요소를 넣어서 또 명확하게 보이게 만드는 걸 썸네일이라고 하죠. 아마 우리가 진짜 썸네일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상품명도 너무 중요하지만 딱 검색했는데 애기 사진이 나오느냐, 애기 사진이 다 안 나오고 있느냐, 그럼 애기 사진 나오는 걸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비슷한 빨간색이야. 근데 파란색이 딱 보여. 그럼 파란색을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썸네일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율이 완전 달라져요. 그건 이제 클릭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광고를 왜 하냐? 매출 만들려고 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 유입량을 높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바로 광고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광고는 이제 키워드 광고, 컨텐츠 광고, 기획전 많죠. 그래서 마케팅 하면 광고, 이 두 개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광고는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다. 전환율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전환율이 올라가게요? 상세 페이지가 사실은 전환율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내가 후킹하는 포인트를 정말 편한 베개로 컨셉을 잡아서 광고를 막 했어요. 들어왔는데 베개가 편함이 아니라 뭐 따뜻함이라든지 낮다든지 높다든지 이런 얘기로 있으면
전환율이 뚝 떨어져요. 후킹에서 들어오는 이 유입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들어와서 보는 적합도,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록 이미지 썸네일에서 퀄리티 있는 사진을 딱 넣었는데 들어와서 봤더니 퀄리티 없는 사진이 쭉 나열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람들은 많이 이탈이 돼요. 옵션에서도 이 전환율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파는데 이거 한 개에 1,000원이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살까 말까. 근데 이거 한 개 1,000원, 두 개 1,500원 하면은 살까 안 살까의 고민이 아니라 둘 중에 뭘 살까? 즉 산다라는 가정을 하고 옵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초반에 옵션 리스트라는 걸 넣거든요. 한 개에 얼마, 두 개에 얼마, 세 개에 얼마, 이거 사면 이거 준다,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딱 보자마자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만드는 거죠. 살까 안 살까 이걸 고민이 아니라 뭘 살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빨리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요즘에 물건 구매는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글자 크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글자가 좀 크고 눈에 잘 보이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도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냥 물건을 살 때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되는 순간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앞에 샀던 사람 뭐 샀는지 보고, 오, 저 사람 잘 샀네, 저 사람 괜찮다고 하네 하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후기에 관련된 관리도 너무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객단가 올리는 전략은 뭐 있을까요? 제가 앞에 말했던 옵션 구성에서 한 개 팔고 두 개 파는 방식도 너무 좋고, 세트 상품도 너무 좋죠. 이거 샀을 때 밑에 추천하는 상품, 함께 담는 상품, 이런 것들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그 자체가 약간 노이즈가 되지 않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는 세트 상품에 또는 추가 구매를 최대한 권장하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 됩니다. 광고 돌렸어, 한번 클릭할 때 1,000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두 개를 사게 되면 나는 사실은 2명의 손님을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단가 올리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케팅 목적은 매출 올리는 거다. 매출 올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만 관리를 잘하자. 근데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느냐? 마케팅 학과 출신이시니까 잘 아는 포피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또 제일 중요한 프로덕트 있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프로덕트 총 4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학교에서 배웠던 이 4가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요? 제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팔 건지, 뭐 어떻게 판촉 전략할 건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판촉이 뭐예요, 그러면? 잘 팔리게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는 맞는데 다 맞아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또 나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전략이랑 전술의 차이 혹시 아세요? 전략은 뭐예요? 전략은 이제 전술들을 모아놓은 큰 게 전략. 맞아요. 저도 처음에 전략 전술, 이게 뭐 군인도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머리 쓰는 사람들은 전략을 세우고, 전술은 실제로 병사들이 뛰어가서 하는 게 전술이잖아요. 전술들을 모으는 게 전략이구나. 그럼 이게 마케팅 전략 포피라는 게, 이 4가지 중심으로 내가 전략을 짜야 되는구나. 그거를 4가지 중심으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구나를 진짜 장사하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원론책을 버렸던 걸 다시 사서 한번 읽어봤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배울 거는 전술이 맞아요. 진짜로 내가 뭘로 찌를 건지, 싸울 때 뭘로 때릴 건지, 뭘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은 진짜 전술이 맞긴 해. 근데 이 전술을 모으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제품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했잖아요. 또 이 제품 자체가 검색량이 많은데 경쟁자가 적은,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제품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대표님이 하셨던 이론인데, BUS라고 표현해요. 제품 라인업은 버스로 짜라. B는 베이직, U는 유니크, S는 스페셜. 이렇게 3개를 나눠서 짜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미팅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렴한 제품을 갖고 와서 파는 걸 정말 잘한다. 하루에 50개, 100개를 판대요. 이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렴한 제품을 50개, 100개씩 파는데 이제는 비싼 거 팔고 싶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팔았다, 10,000원짜리 팔았다, 이제는 50,000원짜리 팔고 싶다. 어떻게 하면 50,000원짜리 파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러 온 사람이 한 개 더해서 20,000원, 30,000원을 사게 만들까를 고민하면 된다. 잘하고 있는 걸 절대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유지하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 넣는 방식으로 제품을 버스 이론으로 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B는 베이직, 무신사에서 스탠다드라고 해서 흰 색깔 티셔츠 팔고 양말 팔고 검은 색깔 정장 파는 것처럼 베이직 하는 상품이 중요하고, 유니크는 유니크한 제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유니크는 뭐냐면, 안 사도 돼. 사지 마. 안 사도 되는데 내가 이거라고 인지해. 그 다음에 LG의 어떤 냉장고가 막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아니, LG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냉장고 만드는 회사에서 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그니처 라인을 만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엄청 기술력이 좋은 것처럼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수년이 질러서 시그니처 라인에서 베이직한 상품이 나오면서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가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찌 같은 데서 보면 어깨 이만큼 큰 거, 모자 이렇게 큰 거, 그런 거 입고 패션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사진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약간 일반적인 상품 사잖아요. 되게 유니크한데 베이직하면서도 내가 살만한 제품을 스페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돈이 남기도 해야 돼요. 이익이 잘 남는
제품, 즉 스타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니크를 통해서 나를 끌어들이고 나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실제로 사는 거는 S, 스페셜 상품 또는 스타 상품 팔게 만드는 거죠. 한 번만 명확하게 머리에 박혀 놓으니까 제품 개발할 때 이걸 항상 생각해요. 이 제품은 유니크한 상품일까? 그럼 좀 안 나가도 괜찮아. 그러면 그냥 상세 페이지 제일 처음에다 탁 보여줬는데 안 사도 괜찮아. 근데 항상 냅둬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가격은 가장 좋은 가격은 어떤 가격일까요? 가장 잘 팔리는 가격이 우선 가장 좋은 가격일 텐데 어딘가에서 한번 들었는데 너무 명확하게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지출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을 해라. 소비자가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해라. 경쟁자를 보면서 내가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예요. 근데 무조건 경쟁자를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원가가 있을 거고 나의 특별함이 있고 나의 가치가 있는데 무조건 경쟁자랑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가치 금액을 더해갖고 최대 금액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우리가 없어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진 않아요. 왜? 여러 경쟁이 붙어야 가격이 저렴해질 거고 다양한 상품군을 살 수 있잖아요. 즉 소비자는 우리가 없어지길 바라질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길 바랄 거예요. 즉 그러려면 우리도 이익이 생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에 갖고 와서 30,000원에 팔아야 하는 이유, 50,000원에 팔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익이 많이 생겨야 그 돈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거고 당장은 40,000원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2, 3만원은 또 다음 제품 위에 또 투자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커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대 금액을 받긴 해야 됩니다. 그다음 옵션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를 딱 내밀기보다는 두세 개를 내밀어서 어떤 걸 살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전략도 너무 중요하고 판매 채널이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채널이란 단어 더 많이 쓰죠. 네이버 쿠팡, 자사몰, 유통망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가지인데 첫 번째, 저희는 네이버 매출이 가장 큽니다. 요즘 쿠팡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쿠팡에 처음에 집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제품을 등록을 딱 하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네이버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살 거고 쿠팡 검색하면 쿠팡에서 살 거고 너무 좋죠. 근데 대신에 판매량이 한 군데 안 몰리면 순위가 떨어져요. 우리는 빠르게 1위가 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둘 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공간에서 1위, 명확한 1위가 딱 되잖아요. 그럼 쿠팡이 어떻게 하게요? 오라고.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아직까지는 비밀이라서 자세히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희가 쿠팡에서 하도 힘을 빼니까 조금 높은 부서에서 따로 불렀어요. 저희를 우선 내려오겠대. 내려올 텐데 내가 바쁘다 이러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올 때 오세요 이러더라고. 나는 못 간다. 대표자는 못 가니까 우리 직원 보낼게 해서 직원분이 가서 좀 높은 분을 만났어. 그리고는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입점을 좀 다 해라. 그리고 판매를 좀 열심히 하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 수수료율이 다른 거죠. 요즘에 로켓 배송 수수료율이 좀 높은 편이 있어요. 쿠팡에서도 다양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조금 낮춰줄 때도 있어요. 정확한 수수료를 오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도 좀 낮춰줄 테니까 입점을 시키기도 하고 또 네이버에 있는 걸 갖고 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겠죠. 그래서 판매 채널도 다 등록하는 것도 좋은데 한 군데 정도 집중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언제 네이버 검색하고 언제 쿠팡 검색하죠. 저는 이제 카테고리의 특성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쿠팡에 등록한 것은 빠르게 급하게 지금 당장 구입하고 이미 제품을 잘 알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쿠팡은 아직까지 후기가 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보면서 사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가짜 리뷰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모르는 제품, 내가 좀 알아보고 사고 싶은 제품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내가 이름 다 알고 있어. 나 이거 살 거야. 그렇게 결정한 제품은 주로 쿠팡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제품을 팔 거다. 그럼 어디서 할 거냐?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어디서 팔 거냐도 좀 결정하면 좋습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라고 했던 거. 이게 사실 기획전이죠. 기획전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기획전을 매출을 위한 형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경험과 체험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물건을 한 개 더 주는 거, 할인해 주는 거 전부 다 우리 제품을 보여주고 알리고 경험하게 만들어서 이거 사고 다음에 또 사라고, 그리고 이거와 함께 다른 거 또 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전을 짜는 게 좋습니다. 이 4가지 전략을 처음에 런칭하기 전에 한번 쫙 고민을 해보면 마케팅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런칭하기 전에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전략까지는 체크를 하고요. 제품을 런칭할 때는 이제 전술로 넘어가죠.